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외환 시간에는 US 달러 대비 일본 엔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일본 엔화의 사인이 적혀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엔화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의 사인은 Y처럼 생겼습니다. 이 엔화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1871년 메이지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은으로 된 동전 엔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97년 금 가격에 엔화를 고정을 시켰는데 달러로는 0.5달러에 일본 엔화가 1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949년 미국과 일본 제2차 세계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이 일본 정부를 점령을 한 다음에 엔화를 미국 달러의 가치를 고정을 시켰는데 이때의 가치가 미국 1달러 대비 360 엔화에 고정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1971년 닉슨 쇼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닉슨 쇼크로 인해서 미국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환율을 시킬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일본 역시 1973년도부터는 변동 환율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1973년 이후에는 엔화 가격 상승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때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마다 일본 정부는 외환 거래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했었는데요.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플라자 합의라는 게 전 세계 각국들이 모여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너무 높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크게 상승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1985년도에 1달러가 일본 엔화로는 239엔이었는데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1988년 1달러는 128엔으로 하락을 했고 1992년에는 1달러당 80엔으로 일본 엔화의 가치가 매우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일본 경제에 거품이 끼고 그 거품이 터지고 난 뒤에는 일본 은행이 금리를 0%까지 하락을 시켰는데요. 이때 2002년도에 미국 대비 달러,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의 가격이 환율이 1달러 대비 134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는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은행이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해서 그 뒤로는 지속적으로 엔화를 매수를 하고 공급량을 증가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일본 통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를 해왔는데요. US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국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쌍이라고 합니다. 무려 13.2%나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높은 거래량 그리고 좁은 스프레드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US 달러 대비 엔화를 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 가격대에 언제든지 진입과 그리고 매도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의미를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큰 특징은 바로 일본 엔화가 안전 피난처 통화라는 그런 명칭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세이프 헤븐이라는 말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 세이프 헤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천국처럼 안전하다라는 뜻으로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일본 엔화를 안전 피난처 통화로 해서 일본 엔화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 은행, 뱅크 오브 재팬이 외환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써 자신의 국가의 수출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개입을 한다는 게 일본 엔화의 그리고 US 달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 세이프 헤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여전히 안전 피난처 통화로 남아있는데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투자자들은 엔화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투자자들이 금에 투자하듯이 2007년도 120엔에 거래가 되던 엔화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게 되자 2009년에는 90엔까지 이하로 거래가 되면서 불황기에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뒤로도 지속적으로 일본 엔화는 세이프 헤븐, 그러니까 안전 피난처 통화라는 말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가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일본 은행이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는 건데요. 일본 은행은 경제 성장과 일본 수출 산업을 위협을 할 수 있는 외환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이 개입의 목적은 바로 일본 통화의 평가 절하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통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하락을 시키는데 일본 은행이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수입품 가격이 증가를 해서 수입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즉, 일본은행은 자신의 국가가 만드는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치를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일본 통화의 가치를 하락을 시키는데, 이 하락을 시키는 방법이 바로 일본은행이 달러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엔화를 매도를 통한 이렇게 개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 말은 즉 달러를 매수를 하면 할수록 달러의 가치는 상승을 하고 일본 통화의 가치는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일본 통화를 엔화를 팔면 팔수록 일본 엔화의 가치가 더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좀 더 경쟁성이 높아지고 수출이 증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본 엔화의 변동을 주는 펀더멘탈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국가 간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US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통화의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성장률, GDP,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실업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역의 흑자 또는 적자를 경상수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채 비율, 바로 GDP 대비 부채를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국가들 간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과연 그 국가의 금리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그리고 지급준 비율은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인쇄를 할지에 따라서 US 달러와 일본 엔화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일본의 경우에는 무역의 흑자와 적자, 경상수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먼저는 GDP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월 1일 기준으로, 2021년 2월 1일 기준으로 미국 1달러가 일본 엔화로는 104.68불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일본 엔화를 104.68엔을 살 수 있다는 말인데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은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돼서 104.68엔이 아닌 이거보다 좀 더 가격이 상승을 하는 105엔까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미국 경제가 좋지 않게 되면, 경제가 악화가 오게 되면은 미국 달러로 살 수 있는 일본 엔화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103엔까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와 반대로 일본 경제가 좋아지게 돼서 일본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1달러 대비 살 수 있는 일본 엔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미국의 경제가 아닌 일본의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 국가의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됐을 때 1달러로 살 수 있는 일본 엔화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일본의 경제가 나빠지게 돼서 경제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 달러로 살 수 있는 일본 엔화의 통화량이 상승을 해서 105엔까지 아니면 106엔까지 더 많은 통화량을 살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GDP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전분기 대비를 보시면요. 2020년 12월 22일자로 3분기 GDP가 33.4%였습니다. 이렇게 33.4%를 함으로써 예측했던 것보다 더 GDP가 좋았기 때문에 일본 통화의,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발표를 한 걸 보니까 2021년 1월 28일 4분기자로 발표가 4.0%였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했던 것보다 똑같은 동일한 수준의 4.0%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지금 여기 예측을 했던 게 4%지만 사실 이전에 제가 3주 전에 이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GDP 예측이 4.4%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예측을 한 게 4.0%로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더 낮아진 예측으로 변경된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확실한 거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4분기에 들어서 더 하락을 했다는 걸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미국 경제가 나빠졌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미국 1달러로 살 수 있는 일본 엔의 통화의 량이 줄어들어서 104엔까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103엔까지 또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GDP 하나만으로도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의 통화 변동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경제 지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경제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일본 국내 총생산 GDP를 또 봐야 돼요. 이전에는 미국 국내 총생산 GDP를 봤다면 이번에는 일본 GDP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본 GDP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3분기, 2분기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한 게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 말은즉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3분기 들어서 2분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그 말은즉 1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가격이 하락을 해서 103엔에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말은즉 일본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 뜻이기 때문에 1달러로 살 수 있는 일본 엔화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일본 국내 총생산 GDP가 좀 더 상승을 해서 원래 예측을 했던 게 4.4%였는데 이번에 발표를 한 게 5%로 발표가 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5%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 대비 이전에 4.0%였죠. 근데 미국 경제보다 일본 경제 국내 총생산이 더 좋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약세가 오게 되고 일본 엔화에는 강세가 오게 돼서 결국에는 일본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1달러 대비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서 103엔이나 아니면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103엔이라는 거는 그냥 예상을 하는 거고 그렇게까지 내려간다는 건 아니고 물론 그보다 좀 더 임팩트가 좀 더 낮게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경제가 지금 GDP가 하락을 한 시점에서 그 다음 분기에 일본 국내 총생산 GDP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1달러로 살 수 있는 일본 엔화 통화가 하락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CPI,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0.4%였어요. 12월 기준으로 0.4%였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10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0%에서 0.2%, 0.4%까지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국내 본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본의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 일본의 물가지수를 작년 8월 달부터 보면은 마이너스 0.4%였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0%예요. 그리고 이번에 1월 달 물가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본의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말은 아무래도 경제가 나쁘다는 걸 의미를 하고 경제가 나쁘다는 거는 미국 통화로 살 수 있는 일본 엔화의 가격 양이 상승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5엔까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GDP하고 일본 실제 국내 본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하고 정반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실제 물가지수를 보았을 때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하기 때문에 GDP상으로만 봤을 때 일본 엔화의 가격이 하락을 할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CPI만 보았을 때는 일본 엔화의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실업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의 경우에는 미국 실업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9월달 8.4%였던 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6.7%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아닌 일본의 실업률을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작년에 코로나가 그렇게 심했을 치어도 2.9%, 3%, 3%, 3.1, 2.9%로 계속 지속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본의 실업률이 낮은 거를 계속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일본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즉 일본 경제가 좋다는 말은 그 말은 즉 일본 엔화에 미국 달러 대비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서 103이나 아니면 104.28이나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 실업률,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3주 전에 찍었던 일본 실업률이고 이번에 12월 달에 또 결과가 난 걸 보면은 2.9%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하락한 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아마도 일본 엔화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1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통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US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총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수지, 두 번째는 경상수지, 세 번째로는 무역수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수지가 있는 게 이 수지에 따라서 어떤 거는 통화 가치에, 그러니까 전부 다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경상수지의 경우에는 실제 무역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국가 간의 금융 거래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거 있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수지인데요. 국제수지는 Balance of Payments라고 합니다. 한 국가의 개인 그리고 회사, 정부가 해외의 개인 그리고 회사, 정부와 하는 모든 거래를 국제수지라고 하는데요. 거래는 제품 및 서비스, 수입 및 수출, 재화, 해외여행, 주식투자, 채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수치라고, 국제수지는 포괄적인 수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은 국가가 보유하는 외화량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보시면은 만약에 일본이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냈어요. 흑자를 냈다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상품을 수출을 했고, 수출을 함으로써 벌어들이는 달러의 양이 더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외환 지급은 우리가 수입을 덜 했기 때문에 일본 외환 지급량이 그러니까 통화의 가치 중에서 미국 달러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통화가 그 국가, 일본의 국가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수지 안에 바로 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국제수지, 방금 설명드린 국제수지에 경상수지와 그리고 자본수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경상수지인데요. 경상수지 안에는 총 4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수지, 두 번째는 서비스수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본원소득수지, 마지막으로 이전소득수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걸 바로 경상수지, 그리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상품수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거는 경상수지인데요. Current Account Balance라고 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치와 지급의 차이를 바로 경상수지라고 말합니다.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외국과 상품을 거래한 결과로 발생을 하는 것을 무역수지라고, 서비스 수지는 여행, 운송, 통신, 교육, 보험 등을 거래를 했을 때 서비스 수지가 발생을 하고, 본원소득 수지는 임금, 투자소득, 외국과의 자본을 거래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이전소득 수지는 송금, 기부금, 정부 간의 무상 원조 거래를 했을 때 이전소득 수지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경상수지에서도 집중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무역수지입니다. 왜냐면은 무역수지야말로 진짜로 외국과의 상품을 거래를 해서 발생하는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대가 이하일 경우에, 그러니까 일본이 지속적으로 무역을 했을 때 수출을 한 개 더 줄어들었을 때는 일본 정부는 달러를 매수를 하고 엔화 매도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엔화 가격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 그리고 무역수지,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일본 정부가 자신의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외국에서 파는 양이 점점 줄어들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경우에는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GDP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기대에 이하할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달러 화폐 가격에 평가절하를 함으로써 일본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수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상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경상수지를 보시면은 2020년 12월 18 3분기에 보시면은 예측을 했던 것보다 경상수지가 더 높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경상수지가 적자이긴 하지만, 이 적자 중에서도 3분기에 들었을 때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은 수출을 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좀 더 좋아진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반대로 한번 일본 경상수지를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경상수지가 흑자입니다.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을 보았을 때 10월, 11월, 12월 달을 보았을 때 모두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경상수지가 흑자를 내면서 이와 동시에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해외에다 수출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경상수지가 좋다는 말은, 그 말은 즉
국가의 경기가 좋다는 걸 의미하고 국가의 경제가 좋다는 말은 일본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해서 미국 1달러로 살 수 있는 일본 통화의 가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미국 통화의 경상수지가 계속 좋아진다는 거는 일본 엔화가 강세가 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달러 대비 이전에는 104.68불에 거래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03 엔화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은행이 개입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 통화의 가치를, 일본 엔화의 가치를 하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락을 시키게 되면 다시 이렇게 106 아니면 104엔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상수지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냐에 따라서 과연 정말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이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정말 개입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어떻게 경상수지가 변동을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일본 경상수지가 어떻게 변화를 하냐에 따라서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지금 2021년 1월 7일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68.10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이 수치는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더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상수지가 아닌 무역수지 발표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미국 달러와 그리고 일본 엔화의 변동성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무역수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무역수지는 상품 수치, 그러니까 상품을 얼만큼 팔고 그리고 수입을 했냐에 따라서 일본 무역수지가 변경이 되는 건데 이전에 경상수지의 경우에는 이 10월달과 11월달이 둘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그 말은 즉 경상수지로만 봤을 때 재화를 비롯한 서비스, 무역 모든 게 다 빨간색으로 보임으로써 일본 경제가 좋아질 거를 예측을 했는데 무역수지만 보았을 때는 11월 달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나타냈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 일본이 수출을 했던 예측보다 더 낮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과연 어떻게 경상수지가 예측을 한 이 942.8 빌리언 달러보다 더 높을지 낮을지가 일본 엔화의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채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부채 비율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00%를 넘어서 127.27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물론 그 이전에도 100%를 넘었지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함으로써 거의 한 20%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의 이렇게 부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는 말은 그 말은 이제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좋지 않다는 걸 의미를 하고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의 GDP 대비 부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채를 보시면은 2020년에 266.18%였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정말 높은 266.18%인데요. 이렇게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이 경제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일본이 이 부채 비율이 어떻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통화의 가격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연준, 미국의 금리 결정을 보시면은 최근에 0.25%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0%에서 0.25%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금리가 현재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10%인데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겠죠. 이미 마이너스일 때.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0.25%로. 그만큼 지금 현재 금리도 낮고 더 많은 돈을 인쇄를 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돈을 인쇄를 하는 동시에 부채를 늘린 동시에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 큰 힘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리에 따라서 미국 달러와 그리고 일본 엔화의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달러의 금리가 지금 현재 0.25%인데 0%까지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본 엔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달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1달러로 104엔을 살 수 있었던 반면에 이렇게 달러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살 수 있는 일본 엔화의 양이 줄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엔화의 금리가 마이너스 0.10%인데 만약에 1.10%로 상승을 시키게 됩니다. 엔화의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말은 그 말은 즉 일본 엔화의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전보다 더 낮아진 1달러로 살 수 있던 게 일본 엔화가 102.25 엔화였다고 하면은 금리를 하락을 하게 되면은 미국 달러의 가치가 더 하락을 하게 되고 엔화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돼서 1달러 대비 살 수 있는 일본 엔화의 가격이 101.25 엔화로 하락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US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펀더멘탈 분석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페더럴 리저브 금리와 일본 BOJ, 뱅크 오브 재팬 엔화의 금리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금리가 이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부채 비율은 미국 달러도 그렇고 일본 엔화도 그렇고 부채 비율은 계속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은 즉 금리는 유지가 되지만 달러의 그리고 일본 엔화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건 그만큼 미국과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두 통화에 모두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펀더멘탈 종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방금 소개드린 이런 지표들을 제가 구글 스프레드쉿에다가 종합적으로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가장 최근자로 미국의 GDP가 4%로 급락을 했어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년 쿼터 3 9월 달에 GDP가 33.4%였는데 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GDP를 결과를 한번 보아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1달러인데 지금 현재 104.68 일본 엔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미국 달러의 가치의 하락은 일본 엔화의 통화량을 살 수 있는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말로 지금 현재 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본 엔화를 1달러로 104.68엔을 살 수 있는데 이 앞으로 GDP가 이렇게 미국 GDP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 통화의 강세가 오게 되고 결국에는 미국 1달러로 살 수 있는 통화량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CPI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CPI의 경우에는 미국이 0.4% 그리고 가장 최근자로 일본 엔화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마이너스 0.90%인데요. 둘 다 그냥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그렇게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거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일본 엔화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는 건지는 정말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냐면 실업률도 사실 2.90%로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CPI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걸 실제 국민들이 더 저금을 더 많이 하고 물건을 사지 않고 저금을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일본 국민들이 저금을 한다는 말은 앞으로 경제가 더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상수지를 한번 보시면요. 일본의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수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를 한번 보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당연히 일본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가격이 변동이 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이 두 국가 모두 100%를 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237.54%인데 가장 최근자로 일본 부채가 말씀드린 것처럼 26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높은 부채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본의 부채지율이 얼만큼 더 빨리 상승을 하냐, 그 상승하는 거에 대비 GDP는 얼마나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 것인지 그리고 실업률은 이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건지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얼만큼 부채를 효율적으로 상승을 시키면서 돈을 적절히 사용을 해서 일본이 경제를 부양을 시킬 수 있는지가 앞으로 일본 엔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테크니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차트는 두 통화 간의 지난 과거 25년 동안의 통화 가격을 차트로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지지선과 저지선이 한번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가장 밑에 있는 지지선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형성을 한 75원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본 엔화의 경우에는 세이프 헤븐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경제 공황이 왔을 때 일본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이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일본 통화의 가치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얼만큼 상승을 했냐면은 원래 1달러로 살 수 있는 일본 엔화가 100엔이라고 하면은 이때 100엔으로 살 수 있는데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이 일본 엔화의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일본 엔화가 75엔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1달러로 살 수 있는 게 100엔이었는데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일본 엔화가 75엔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2012년 75엔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 뒤로 지속적으로 약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게 122엔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104엔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4엔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선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두 선을 겹쳐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04불이라고 하는 그 통화의 가치가 지금 현재 지지선 가격인 102불까지 매우 근접을 했는데요. 이 지지선 가격인 102불까지 하락을 한 일본 엔화가 과연 지지를 받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앞으로 상승을 할지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기술 분석으로만 보았을 때는 102엔의 지지를 받고 지지를 할지 상승을 할 것인가가 과연 최대 관건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02불에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분석만으로 봤을 때 현재 일본의 경제가 미국보다는 더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을 크게 늘림으로써 미국보다 경제가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본 엔화가 강세가 오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계적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